저에게 감염관리 간호사란 의미 있는 떨림이다.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19년차 간호사 홍민지입니다. 저는 간호사가 된 이후에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중환자 케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 시점에 저한테 어사인된 환자들을 정말 열심히 케어를 하고 간호를 했었는데, 환자들이 나중에 사망하거나 아니면 다제내성균, 슈퍼박테리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균들이 많이 분리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사망하게 된 환자들을 사망진단서를 통해서 왜 사망했는지 이제 원인을 확인했었는데, 주로 등재되는 이유들이 폐혈증 또는 폐렴이라고 하는 감염 이슈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케어한다 하더라도 감염을 잘 통제하지 않으면 내 환자를 살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감염 관리를 조금 더 공부하고 전문 간호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염관리 간호사는 임상 간호사하고 조금 다른 영역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의 대상은 비단 환자뿐만이 아니라 환자와 그리고 직원, 우리 동료가 되겠죠. 그리고 환경, 병원 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감염 이슈에 대해서 모두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출근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감염과 관련된 최신 업데이트된 자료들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질병관리센터 그리고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최근 업데이트된 여러 가지 감염 관리에 대한 정보들을 먼저 습득하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현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나 직원이나 환경에 관련된 감염 이슈들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그 현재 상황의 개선 포인트를 좀 찾아서 정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실제 정책이 마련이 되면 이게 병원 곳곳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고 이게 감염을 저감하는 데 효과가 있었는지를 또 평가해서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이완되어 있는 환자는 매일 있거든요. 이를테면 오늘도 제가 보고받기로는 몸에 걸린 몸 환자가 또 내원한 이력이 있어서 그 환자들을 봤었던 의료진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그 의료진들에 대한 예방적 연고도포 이런 것들을 관리했었고요. 매일매일 병원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감염병의 발생 현황, 그리고 실제 감염병에 이완돼서 원내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 관리, 이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직원에 대한 관리 부분에서는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의료진의 여러 가지 술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손위생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마스크, 보호구를 정확하게 착용해야 되는 것, 그리고 어떤 처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멸균된 물품들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의료진들이 실제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행위로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잘 준수되고 있는지도 감염관리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응급실이든 외래든 환자가 내원을 하면 감염성 질환에 이완된 환자들에 대한 사례 조사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기 전에는 어떤 장소에 누구랑 있었는지를 같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제가 좀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응급실에 왔었던 군인이 수막알균, 수막염이라는 치명률이 좀 높은 그런 감염성 질환에 이완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군인이라는 분은 여러 명들이 함께 집단 생활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밀집된 장소에 여러분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완됐었던 수막알균, 수막염이라는 것이 이 비말, 침방울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또 치명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분이 있었던 군부대에 저희가 이런 감염성 질환이 이완됐다라는 걸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예방적으로 투약을 해서 바로 옆에 있었던 분 외에는 다 안전하게 처리가 됐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염성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일개 그 감염성 질환이 생긴 환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환자를 둘러싼 가족이나 아니면 그 환자가 속해 있었던 그 공동체에도 사실 전파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게 됐을 때는 보건소라든지 질병관리청이라든지 이런 유관기관과 연계를 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추가 감염이 없도록 그렇게 막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유닛이 위기 대응 직원관리 유닛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유닛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 유닛의 가장 큰 목표가 이렇게 신종 감염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감염병에 노출된 사람들이 실제로 감염성 질환으로 이완되지 않게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핵이라든지 수두라든지 아니면 코로나와 같은 이런 감염성 질환에 이제 노출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실제로 질병에 이완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했었던 여러 가지 중재를 해서 실제로 잠복기 내에 감염성 질환으로 이완되지 않고 종료가 되는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조금 힘들었지만 열심히 잘 관리해서 이완되는 사람, 2차 감염자가 없이 종료됐구나 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임상 간호사들은 8시간마다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는 상근직이긴 합니다. 아마 이 점이 가장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조금 다른 측면으로는 임상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환자 케어에 조금 더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까 환자가 치료에서 좀 호전되거나 퇴원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할 것 같은데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환자뿐만 아니라 직원이나 아니면 환경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이 감염으로부터 조금 더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조금 보람을 느끼게 되는 포인트가 있어서요. 그 부분이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좀 단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좀 감염 관리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특히 감염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업무 강도가 높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염과 관련된 이슈가 생겼을 때 사실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가 간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환자나 직원이나 이제 환경 전체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고 보지는 않고요. 특히나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또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직원, 동료들을 또 근거 기반해서 설득해야 되는 내용들, 이를테면 이 시점에서는 손위생을 잘 해야 된다. 그다음에 무균수를 잘 준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식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로는 병원장님을 설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직원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협력업체 직원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감염관리를 다 준수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교육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인이 되면서부터 의료진이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마음가짐이라든지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가 된 다음부터도 사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는데요. 2009년도 신종플루 때나 2015년도 메르스 때나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도 진행 중인 코로나19 상황에서나 감염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생기고 국가 전체의 재난이 생겼을 때는 의료진이 먼저 나서서 국민들의 건강과 그리고 국가의 안전을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이긴 하지만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생겼을 때 팽목항에 가서 한 1박 2일 정도 그 봉사활동을 하고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크게 감염관리와 관련된 이슈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사회적인 어떤 참사나 재난 상황에서는 언제라도 의료진들이
달려나가서 국민들의 안전을 먼저 수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언제라도 사실 감염 말고도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일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선두에 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염관리실에서 이제 업무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11년경에 내과계 중환자실에 임산부들이 원인 미상 폐렴으로 굉장히 많은 수들이 입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엑스레이 영상을 보니까 바이러스성 폐렴과 유사한 형태의 폐렴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역학조사라고 해서 어떤 질환에 의한 폐렴인지를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 조사하면서 감염과 관련된 이슈라고 생각을 해서 보호구 착용이라든지 의료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각 부서에 얘기를 하고 이제 쭉 진행을 했었는데요. 계속 조사를 해보면 이게 감염과 관련된 이슈가 아니었고 다른 공통적인 요인들이 찾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이게 일개 병원에서 조금 진행하기는 어렵고 조금 더 그 깊은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질병관리본부에 저희가 사례를 공유하고 역학조사 필요하다는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질병관리본부 주관 하에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여러 병원들의 의료진들이 참여해서 역학조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게 이후에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그 폐렴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그 신고를 하지 않았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조금 아찔한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원인이 밝혀지고 여러 조치들이 취해지는 것을 보면서 좀 뿌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감염관리 간호사는 사실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정보를 빨리 습득을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현재 우리 병원에 적용할 건지에 대한 걸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지식이 정말 지식이 아니라 오늘은 또 다른 지식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식에 대해서 유연하게 수용하고 그리고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왜 그랬을까?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분석된 원인에 맞는 개선 활동이나 중재 방안들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필요할 것 같고요. 비근한 예로 우리 CSI를 보면 어떤 범죄 현장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내고 범인을 찾아내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감염과 관련된 이슈에서 CSI처럼 감염 원인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후배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신종 감염병의 출현 시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2009년도 신종플루, 2015년도 메르스, 그다음에 2019년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거의 6년이나 5년 주기로 지금 신종 감염병이 생기고 있는데요. 5년, 10년 뒤에도 제가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로서 새로운 감염병에 대처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저는 감염관리팀에서 유닛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일명 이제 수간호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글쎄요, 그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지 그래도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로는 계속 업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감염관리 간호사란 의미 있는 떨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감염병은 매일 새롭게 발생하고 있고 재출현하는 감염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염에 대한 이슈들은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보조를 마치면서 감염관리 간호사는 또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제일 먼저 알게 돼서 같은 동료나 환자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매일매일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떨리고요. 그리고 오늘의 업무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매일매일 의미 있는 떨림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단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꿈꾸는 여러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간호사라면 그리고 의료인이라고 하면 인간을 그것이 아닌 그로 볼 수 있는 그런 선량한 마음만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끊임없는 지식 탐구라든지 그리고 간호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으려면 어떤 걸 갖춰야 되는지 항상 고민하는 분이라고 하면 누구나 좋은 간호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생애주기에 굉장히 큰 어려움 앞에 있는 여러 환자들의 고통과 그리고 그 환자들을 케어하고 있는 우리 동료 의료진들을 위해서 저는 절대로 이 간호사를 포기할 수 없겠습니다.